3등 후보라 공천을 못한다고요. 그렇다면 안철수도 3등 아닌가요? 그래요. 아주 지난주 내내. 네. 재밌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지금 바른미래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진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박종진 씨는 방송기자 출신의 진행자로 굉장히 좀 유명세가 있었죠. MBN 기자로 시작해서 그랬었죠. 잠시 한나라당으로 이제 그 당적을 가진 다음 출마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다시 MBN으로 돌아왔다가 채널 A 가가지고 네. 이제 앵커를 맡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만둔 다음에 TV조선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바른미래당에 들어갔군요. 네. 예. 이력을 거의 다 외우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분하고 제가 좀 아는 인연이 좀 사이입니다. 있습니까? 라이벌 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서로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요즘 기자회견을 보면은 예. 막 목소리가 한 옥타브씩 올라가고 있는데 어허. 원래 목소리 톤이 높기도 했었지만 예, 예. 18일 오후에 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송파을 같은 경우는 또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에 또 알력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노원 병도 병에서도 그랬는데 그랬었죠.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 측과 가까운 김근식 교수가 자진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 예.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철수 후보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명분을 대면서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은 유승민 대표 측인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후보로 됐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송파을에서 그런 그 갈등이 재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노원병 양보했으니까 이 송파을은 저한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거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예, 예. 이제 그런 속내가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한마디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학규 위원장을 손학규. 네, 전략 공천하자. 오호. 그러면서 내건 명분이 서울에서 솔직히 바람을 일으킬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당에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위원장을 지금 송파을에 사실상 그 전략 공천하자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박종진 후보를 디스한 셈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한 거고 네. 유승민 대표는 지금 박종진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지금 예비 후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한 대로 경선을 통해서 경선.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대치 중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후보 등록까지. 네, 이미 뭐 일부 여론조사 뭐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박종진 후보는 유승민 대표가 영입한 인재 영입 1호라고 해요. 영재까지는 아닙니다. 네, 예, 제가 박종진 씨를 아는데 네. 영재까지는 제가 아닙니다. 발음이 예. 잘못됐어요. 인재 영입 1호. 네. 네. 그렇습니다. 영재와 인재가 아니 굉장히 그거 훌륭한 다른. 분인 건 맞는데 네. 뭐 영재까지는 아닙니다. 네. 예, 뭐 예. 인재도 좋은 뜻이에요. 예,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박종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당협위원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후보가 될 줄 알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당에서 공천을 안 줬는데 알고 보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이 지역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라면서 네. 사실상 손학규 전 대표를 후보로 내세우자. 라고 지금 이제 갈등 중이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갈등 양상, 이거 보니까 선거 후에도 네. 만만치 않겠어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 알력. 이게 또 연장전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박종진 후보도 3등 아니냐, 박종진 후보 3등 아니냐 하니까 네. 박종진 후보가 안철수 후보도 3등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아이고, 이런. 이게 이제 비유하면은 예. 김용민 씨가 예. 아들한테 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예. 이랬더니 아들이 아빠는 대학원 졸업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뼈를 때리는 공격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나마 김용민 씨가 그렇다면은 그건 가족 집안 일인 것이고 예, 예, 예. 뭐 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뭐 대놓고 안철수 대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디스가 아니었나. 당 밖에서 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비판이 벌어진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그렇게 선거에서 승산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굳이 그런 선거에 공천을 받아서 나오고 싶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어느 계열에서 지역 당 조직을 쥐고 갈 것이냐, 앞으로 당협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이냐가 이번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이번 선거에 나간 사람이 앞으로 당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지금 뭐
이대로 자유한국당 있고 바른미래당 있는 이런 보수 정당 구도가 다음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그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장에 있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그 지금 이제 여기서 3등 얘기가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지난 대선 때도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3등이었고 지금은 또 여론조사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건 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팩트 폭격이라고 합니까? 이걸 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학규 지사까지 이게 얘기가 연결되면서 굉장히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3일날 당 그 중대 그 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맡고 동시에 서울시장 후보 또 선대위원장을 동시에 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을 어떻게 살려보겠다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셔도 모자른데 첫 일성이 그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에 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뭐 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시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포석을 이제 감안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더 심하게 양상이 좀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나 이제 바른미래당 정치인들 모두 다 사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 진지를 구축하느냐 이것도 지분을 매우 가져가느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참 큰일 났네요. 이 지금 본인도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내후의 환란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선거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평소 실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처지고 있는 게 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층에게 마음을 못 얻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예, 그리고 예. 오히려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으로만 좀 더 치우친. 근데 이제 와서 오른쪽에는 현재로서는 표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조직력이나 당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예비 후보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굉장히 좀 의문스럽죠. 예. 자, 이 지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둘 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단일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뭐 그렇죠. 나올 법도 하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사실 둘을 합쳐도 박원순 후보를 따라잡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지금 상황 그렇죠. 네네. 합치면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처음 꺼낸 거는 17일부터예요. 그런데 단일화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디스하는 뭐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뭔가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뭐 얘기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좀 깎아내리면서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멘트들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김문수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박원순 시장을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공감연대를 하겠다. 공감연대. 네. 예.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심정적인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정적인 연대를 통해서 한마디로 둘 다 나가지만 표는 나한테만 몰아달라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순 후보와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데 선거는 뭐 전날까지도 알 수 없으니까 단일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연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실질 단일화는 안 하고 내가 단일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자신이 각자. 이건 뭐냐면 예. 실제로 한 명이 사퇴하는 식의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표만 갖고 오고 싶다. 예. 저 사람이 쥐고 있는 표를 내가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피력인 것 같고 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단일화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더 저도 가깝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은 둘 다 지방선거 이후를 생각한다면은 네. 양보는 곧 그렇죠. 치명적인 타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2등을 하는데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2등은 내가 할 테니까 네. 후보직 내놔라. 이런 싸움만 벌이다가 네. 결국 시간 다 보내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424 한번 쓰시는 분
광고가 많아진 것은 내 목도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셨습니까? 7423님 몫이 있다고요? 경기도 이천시에 사시는데 여기는 또 이제 중계소가 있어요. 저희 러브 FM 네. 98.3으로 이제 들으실 수 있는데 자, 이 러브 FM 너무 재밌다고 정치쇼 특히 재밌다고 뉴스와 시사 뭐 들으려 한다면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면서 저희 그 러브 FM을 이렇게 홍보해 주고 계십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100와트로 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천에서 예. 세상에 주파수뿐만 아니라 출력까지 알고 있는 MC는 예.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아시는 거 아니에요? 사장직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끔 무슨 소리 하고 당황스러워요. 있어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예. 아니 지금 뭐 준비한 것도 없는데 숫자 다 외우고 계세요, 네, 진짜. 다 외우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네. 없어요. 네, 이거 학교 아셔야 다닐 때 됩니다. 공부를 이렇게 했으면 학교 다닐 때 빨리 대학원 졸업하세요. 네. 졸업했어요. 언제 졸업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박사과정? 예, 그렇죠. 그 졸업해서 저기 학기도 있고요. 예, 근데 아, 다만 네. 이제 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예, 하시고 예, 있는 거. 신학대학원에. 네. 예. 자, 두 번째 말. 홍남배, 홍분표, 홍갱이, 홍준표의 추악한 자화상. 오명 대사전. 이게 들어봤습니다. 저 이 뉴스. 그 네. 저기 북한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서 했던 말들이죠. 네. 예. 북한 노동장 기관지죠. 노동신문이 20일자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온갖 별명들을 다 열거로 했는데 예, 예. 좀 소개를 해드리면 홍럼배. 홍럼배는 저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은데 네. 네. 네, 홍준표, 트럼프, 아베를 합성한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말이고요. 홍남배. 예. 네. 대단합니다. 예전에 그 뭐죠 허동택 트리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 농구 할 때 허재, 예. 강동희, 예. 그다음에 김기택. 네. 이름이 김기택 맞나? 아닌데 누구였죠? 갑자기 김유택. 김유택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홍분표 과거 논란이 된 돼지흥 분재 사건의 분자를 홍분표. 갖고 와서 홍분표. 흥분표. 예, 예, 예. 네, 네, 그다음에 네. 홍갱이. 예.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 이름에 빨갱이 장사한다라는 뜻을 합성한 거고요. 예. 그리고 홍카멜레온 변신에 능한 카멜레온인데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배신했다. 뭐 이런 이유로 붙여진 별명들을 쭉 한꺼번에 총 집합시켜서 열거를 했습니다. 정치권의 선수들은 말이죠. 사실은 상대가 나를 비난해 줄 때 네. 그때가 막 에너지가 생깁니까?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홍준표 대표도 자기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네. 자신이 옳다라는 것, 정확하다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예. 북한의 그 조어 능력 한번 평가를 네. 해보시겠어요? 근데 저는 이게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고 표방은 하고 있지만 80년대 이후로부터 굉장히 충효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네, 그런 또 사상이 있는데 예. 이 비난을 할 때 너무 원색적인 것 같아요. 인터넷 댓글 달듯이 그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죠. 예, 명색이 또 그 당 공식 기관지 노동신문이 예. 예, 남한의 이제 자신들이 싫어하는 정치인 비난할 때 굉장히 원색적으로 뭐 그래서 몰입에 네. 뭐 역도 뭐 네. 이게 좀 저는 이제 변화하는 새 시대상에 맞춰서 예. 비난을 하더라도 위트와 풍자 정신이 있는 그런 비방이 되면 어떨까? 그래요. 이런 비난이죠. 역사적인 북남 순회 항복과 판문점 선언을 시비질하며 푼수 없이 놀아대는 홍준표의 대결 광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놈의 추악한 자화상의 극히 일부만을 파헤쳐 보고자 한다. 설성 김성태 성대모사다. 사실상 북한 방송이다. 네, 보니까 북한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일일이 마크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네. 열심히 조사하지 않으면 네. 홍준표 대표의 주요 발언들 다 목록을 해서 네. 그걸 풍자까지 그 과감한 언어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 예. 전담 마크맨이 있다. 우리 언론을 굉장히 열심히 본다라는 느낌이 있었고 저도 이제 통일부나 이런 데 있으면서 북한에서 발표되는 걸 과거부터 쭉 봐왔는데 이 과거에 네. 그 통일부 외교부 출입했던 기자였어요. 네. 좀 오래전. 오래전이긴 했지만요. 예. 네. 근데 그 언어 표현 수위, 그러니까 내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예. 언어 표현 수위만 본다면 정말 언론 자유 세계 최고다. 왜냐면 막 동물까지 나와요. 애들 성명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외교부 뭐 그 고위 관계자가 저희들이 이제 농담 삼아 이제 식사 자리에서 물었어요. 예. 이 사람들 뭐 괴뢰 도당 맨날 이러잖아요. 우리 보고. 예.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신사숙녀 여러분 그 정도로 알아들으라면서 네, 언어가 좀 세다고 해도 당황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북한의 거친 말은 비단 이제 홍준표 대표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요. 남쪽 정부를 상대로도 불편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
기선, 그러니까 주도권 잡기, 뭐 음. 기싸움, 신경전 이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지금 중요 회담을 앞에 두고. 그렇죠. 네. 근데 일각에서는 지금 뭐 16일 날 일단 우리 고위급 회담 저쪽에서 취소시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예. 17일 날은 이제 16일 날 나왔던 뭐 김계관 외무성 그 발언은 이제 미국을 겨냥한 거라면은 17일 날 그 리성권 위원장이 한 거는 남한을 정면 겨냥하면서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굉장히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기의식을 느끼시는 분들 많은데 예. 그 결정적으로 남북 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한 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 통화를 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오히려 그거는 현재 그게 아주 위기가 아니라는 걸 반증한다고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어느 정도 좀 왜냐면 우리는 북한을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위라면 네. 뭐 말은 세지만 이게 무슨 성명이 아니라 담화 수준이었고 기자와의 문답 형식을 통해서 내놓은 말이기 때문에 분명히 김정은 위원장 명의의 성명은 아니니까. 예, 그거는 이제 헌법보다 더 강한 거고요. 김정은 예. 위원장 성명이라면. 예. 근데 지금 외무성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다 이제 성명 수준이 아니라 그 밑에 그 형식으로 우리 쪽에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쪽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이제 큰 회담을 앞두고 신경전의 어떤 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좀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북한을 옥죄고 있는 가장 윗선의 사람이 이제 백악관의 볼턴 보좌관일 텐데, 예, 예. 근데 또 북한 입장에서는 가까이에 있는 가까이에서 자신을 더 비난하고 약 올리고 볼턴 편 들어주고 이런 사람이 또 그러니까 때리는 시험이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네, 있다고 네, 네. 하듯이 예.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 더하기 이제 일본의 아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더 타겟이 된 게 아닌가. 예,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더 얄미울 수도 있어요. 예. 왜 제대로 말리지 알겠습니다. 못했니? 뭐 이런 거예요. 옆에서 더 부추기고 있는 예, 예, PVID 이런 것들을.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말은 이승원 평론가 하십니까? 예, 오늘의 네. 약간 늦었어요. 예, 네. 예, 예, 예. 사랑의 힘, 사랑이 가진 구원의 힘을 발견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낡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 아니 무슨 이런 말이 여의도에서 나왔습니까? 일단 우리가 이런 말 하는 거 굉장히 민망하네요. 그렇습니다. 맨날 정치권 얘기만 하다가 예, 예. 지난 19일 날 현지 시간 19일 날 영국에서 큰 행사가 하나 있었죠. 예. 바로 이제 헨리 왕자와 그 신부인 메건 마클이 결혼을 했습니다. 예, 예, 지난 예. 19일 날. 근데 네. 그때 설교를 흑인 주교가 맡았어요. 처음이라고 해요. 예, 예, 네, 근데 예, 아시다시피 신부인 메건 마클은 이제 미국 그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그리고 혼혈이자 그리고 이혼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영국 왕실이 이 사람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변화다라고 했는데 그날 이뤄진 모든 뭐 주교 그 설교를 한 주교부터 시작해서 뭐 합창단 그리고 연주하는 그 뭐 연주가 등등 그 흑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예, 예, 예. 굉장히 좀 색다른 이색적인 큰 변화를 몰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이 흑인 주교가 한 얘기입니다. 네. 아, 사랑의 힘. 사랑이 가진 구원의 힘을 발견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낡은 세상을 새로운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 아, 참 멋있는 말입니다. 마이클 커리 신부 이분이 이제 그 성공회 주교이시고 네, 영국 국교회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뭐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얘기도 많이 하셨던 네. 그런 또 인권 운동가의 성격도 갖고 계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는 정치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거의 안 보인다는 네. 안 보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하객 보면은 조지 클루니, 뭐 오프라 윈프리, 데이비드 베컴 네. 등등의 이제 온갖 스타들이 초청을 받아서 왔는데 네. 그 600여 명의 하객 명단에 정치인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도 없었겠군요. 아, 네, 저는 평론가니까요. 평론가니까. 정치인이 아니라서. 예, 예, 예. 오프라 윈프리를 보낸 2014년에 것은 낙선했으니까 정치인이 더 이상. 제가 가입해 있는 지구 시사 비평가 동맹에서 네. 오프라 윈프리를 그쪽에 파견한 것으로 그렇습니까? 네,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정치인이 여기도 초청을 못 받은 걸로 봐서는 영국에서도 정치인은 비인기 직종이 아닌가, 비호감 직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아니 근데 뭐 지금 그래도. 이 신랑 신부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 왕실하고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부르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가족 위주 왕실하고 관련이 있는 사람 그리고 어쨌든 이날의 주인공 해리 왕자와 그 메건 마클 신부와 관련이 있는 사람을 주로 불렀는데요. 네. 일단 그래도 영국 총리 정도는 좀 불러줄 줄 알았죠. 그래도 현직인데. 예, 예, 근데 예. 저도 이제 CNN을 그날 이렇게
틀어보고 있었어요. 틀어놓고 있었는데 왜냐면 워낙 무대들도 화려하고 해서 어떤 음악이 나오나 궁금해서 잠깐 봤는데 네. 정말 한 명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초대할 수 있는 인원 그 공간이 좀 좁았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네. 뭐 핑계일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메시지가 참 빛났던 결혼식이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만 하셔도 모자른데 첫일성이 그 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에 뭐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뭐 합당을 할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시사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포석을 이제 감안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갈등이 더 심하게 양상이 좀 심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이나 이제 바른미래당 정치인들 모두 다 사실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정계 개편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견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어떤 그 진지를 구축하느냐, 이것도 지분을 매우 가져가느냐. 그렇죠. 네네. 그래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안철수 후보 참 큰일 났네요. 이 지금 본인도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상황인데 네. 선거를 앞둔 국면에서 내후외환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선거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평소 실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안철수 전 대표 지금 처지고 있는 게 네.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층에게 마음을 못 얻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예, 그리고 오히려 예. 바른정당과의 합당이라든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른쪽으로만 좀 더 치우친. 근데 이제 와서 오른쪽에는 현재로서는 표밭이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이고 자유한국당의 전통적 조직력이나 당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김문수 예비 후보가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남은 선거 기간 동안 그것이 가능할까? 이것은 굉장히 좀 의문스럽죠. 예. 자, 이 지금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둘 다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섰는데 단일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 뭐 그렇죠. 나올 법도 하다라고 생각이 네. 드는 게 사실 둘을 합쳐도 박원순 후보를 따라잡기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거든요. 지금 상황 그렇죠. 네네. 합치면 또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 속에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두 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일단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얘기를 처음 꺼낸 거는 17일부터예요. 그런데 단일화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잘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디스하는 뭐 정치적 신념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겠다. 뭔가 조금 더 성숙한 다음에 뭐 얘기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사실상 좀 깎아내리면서 단일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멘트들을 날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김문수 후보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요. 이 박원순 시장을 그만두게 해야겠다는 공감연대를 하겠다. 공감연대. 네. 예. 그래서 이게 끝까지 가서는 이제 소위 말하는 정말 단일화를 한다는 얘기인지 어쨌든 심정적인 단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심정적인 연대를 통해서 한마디로 둘 다 나가지만 표는 나한테만 몰아달라는 것인지 확실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박원순 후보와 1대1로 붙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 후보가 아니라 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굉장히 좀 불쾌감을 표하고 있는데 선거는 뭐 전날까지도 알 수 없으니까 단일화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연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네. 이거는 이제 실질 단일화는 안 하고 내가 단일 후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자신이 각자. 이건 뭐냐면 예. 실제로 한 명이 사퇴하는 식의 그런 단일화가 아니라 표만 갖고 오고 싶다. 예. 저 사람이 쥐고 있는 표를 내가 갖고 오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의 피력인 것 같고 각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단일화는 안 되지 않을까. 저는 그쪽으로 더 저도 가깝게 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둘 다 지방선거 이후를 생각한다면은 네. 양보는 곧 그렇죠. 치명적인 타격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의미 있는 2등을 하는데 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2등은 내가 할 테니까 네. 후보직 내놔라. 이런 싸움만 벌이다가 네. 결국 시간 다 보내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7424 한번 쓰시는 분. 광고가 많아진 것은 내목도 있습니다. 네.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해? 예. 이랬더니 아들이 아빠는 대학원 졸업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죠. 거의 뼈를 때리는 공격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그나마 김용민 씨가 그렇다면 그건 가족 집안 일인 것이고 예. 뭐 또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이거는 뭐 대놓고 안철수 대표에 대한 가장 강력한 디스가 아니었나. 당 밖에서 오는 것보다 더 강력한 비판이 벌어진 건데. 네.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지금 바른미래당으로서는 그렇게 선거에서 승산이 크지 않잖아요. 그러면 네. 굳이 그런 선거에 공천을 받아서 나오고 싶냐 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기 때문에 어느 계열에서 지역 당 조직을 쥐고 갈 것이냐, 앞으로 당협위원장은 누가 맡을 것이냐가 이번 선거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그렇죠. 이번 선거에 나간 사람이 앞으로 당내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거든요. 또 지금 뭐 이대로 자유한국당 있고 바른미래당 있는 이런 보수 정당 구도가 다음 총선까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런 그 자신의 지위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당장에 있는 선거의 승패를 떠나서. 그 지금 이제 여기서 3등 얘기가 사실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굉장히 좀 가슴 아픈 얘기긴 한데, 지난 대선 때도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3등이었고 지금은 또 여론조사에서 이제 김문수 후보와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이 앞서가고 있는 건 뭐 사실이고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팩트 폭격이라고 합니까? 이걸 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손학규 지사까지 이게 얘기가 연결되면서 굉장히 얘기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면은 손학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난 3일날 당 그 중대 그 위원장, 선대위원장을 맡고 동시에 서울시장 후보 또 선대위원장을 동시에 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당을 어떻게 살려보겠다 이렇게 손학규. 네, 전략 공천하자. 오호. 그러면서 내건 명분이 서울에서 솔직히 바람을 일으킬 후보가 단 한 명도 없다 우리 당에는.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위원장을 지금 송파을에 사실상 그 전략 공천하자 이런 입장이고. 그러면 박종진 후보를 디스한 셈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기자회견을 한 거고, 네. 유승민 대표는 지금 박종진 위원장을 포함해서 4명 지금 예비 후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에서 결정한 대로 경선을 통해서 경선.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해서 대치 중입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요. 후보 등록까지. 네, 이미 뭐 일부 여론조사 뭐 시작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런데 그 박종진 후보는 유승민 대표가 영입한 영재 또 인재 영입 1호라고 해요. 영재까지는 아닙니다. 네, 제가 박종진 씨를 아는데 네. 영재까지는 제가 아닙니다. 발음이 잘못됐어요. 인재 영입 1호. 네. 네. 그렇습니다. 영재와 인재가 아니 굉장히 그거 훌륭한 다른. 분인 건 맞는데 네. 뭐 영재까지는 아닙니다. 네. 뭐 인재도 좋은 뜻이에요. 예,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박종진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당협위원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뭐 후보가 될 줄 알고 이제 활동을 했는데 당에서 공천을 안 줬는데 알고 보니까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이 지역에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을 이제 후보로 내세워야 한다라면서 네. 사실상 손학규 전 대표를 후보로 내세우자. 라고 지금 이제 갈등 중이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갈등 양상, 이거 보니까 선거 후에도 네. 만만치 않겠어요?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사이에 알력. 이게 또 연장전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전망도 있던데요. 네. 박종진 후보도 3등 아니냐, 박종진 후보 3등 아니냐 하니까 네. 박종진 후보가 안철수 후보도 3등 아니냐 이렇게 된 건데, 아이고, 이런. 이게 이제 비유하면은 예. 김용민 씨가 예. 아들한테 3등 후보라 공천을 못 한다고요. 그렇다면 안철수도 3등 아닌가요? 그래요. 아주 지난주 내내. 네.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네, 지금 바른미래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종진 위원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네. 뭐 아시겠지만 박종진 씨는 방송기자 출신의 진행자로 굉장히 좀 유명세가 있었죠. 유명해서 MBN 기자로 시작해서 그랬었죠. 잠시 한나라당으로 이제 그 당적을 가진 다음 출마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다시 MBN으로 돌아왔다가 채널 A 가가지고 네. 이제 앵커를 맡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만둔 다음에 TV조선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다가 바른미래당에 들어갔군요. 네. 예. 이력을 거의 다 외우고 계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분하고 제가 좀 아는 인연이 좀 사이입니다. 있습니까? 라이벌 의식을 갖고 계신가요? 서로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화가 났어요. 요즘 기자회견을 보면은 예. 막 목소리가 한 옥타브씩 올라가고 있는데 원래 목소리 톤이 높기도 했었지만 예, 예. 18일 오후에 한 기자회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지금 한마디로 송파을 같은 경우는 또 뭐 늘 나오는 얘기지만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간에 또 알력이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인데 얼마 전에 노원 병도 병에서도 그랬는데. 그랬었죠. 그때 이제 안철수 후보 측과 가까운 김근식 교수가 자진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예, 예.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철수 후보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명분을 대면서 자진 사퇴하면서 결국은 유승민 대표 측인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후보로 됐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송파을에서 그런 그 갈등이 재현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노원병 양보했으니까 이
이 송파을은 저한테 양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입장을 얘기한 거죠.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 예. 이제 그런 속내가 좀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예, 한마디로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손학규 위원장을